커넥션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수학적인 규칙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해본 범위에서는 어떤 거를 연상을 하면 되냐면, 뭐 대략 이런 겁니다. 그 A랑 B라는 벡터가 있었을 때 평평한 유클리드 공간에서는 적어도 예, 이런 이제 B라는 벡터를 A라는 벡터 방향으로 미분하는 디렉셔널 데리버티브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뭐 경험해 본 적이 아마 있을 텐데, 그 비슷한 거를 리마니언 매니폴드 위에서 일반적으로 인트린식 지오메트리 프레임워크 안에서 자체 해결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제 두 개의 벡터를 줬을 때 세 번째 벡터를 내놓는 규칙이고, 이 예, 첫 번째 벡터 x는 어느 방향으로 미분하느냐에 해당이 되는 거고, 두 번째 벡터 y는 이제 미분이 되는 대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그냥 3차원 평평한 공간에서의 벡터 캘큘러스랑 비슷한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커넥션 또는 코베리언트 데리버티브는 이제 약간 그 공리 비슷하게 몇 가지 성질을 요구를 하고 그 성질을 만족하기만 하면 뭐 다 자격이 있다라고 선언을 하는데, 예,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 우리가 요구하는 성질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선형성인데요. 그래서 벡터 그 미분 당하는 벡터 필드 쪽에 두 개의 서로 다른 벡터 필드가 썸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분해가 되면 되고요. 그다음에 어느 방향으로 미분하느냐에 있어서도 그냥 선형적으로 분해가 되면 그만입니다. 예. 그리고 사실 선형성을 논할 때는 이제 벡터의 썸뿐만 아니라 그 스칼라 곱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벡터도 그렇고 스칼라도 그렇고 지금 다 필드인 거죠.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서 변한다는 게 그냥 선형대수만 할 때랑 좀 다른 점인데, 미분되는 방향 쪽에서는 그렇게 x라는 벡터 필드 앞에 f라는 스칼라가 곱해져도 여전히 선형성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고요. 마지막 네 번째 성질이 이제 좀 non-trivial한데, 저 미분되는 대상 y 쪽에 스칼라 펑션 f가 붙으면 f가 그대로 튀어나오는 충분히 선형성을 존중하는 모양의 텀이 하나가 있고,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텀이 더 있는데, 그 한 텀은 저 미분이 x방향 미분이 저 스칼라 함수 f에 걸리는 그런 텀이 나와줘야 돼요. 이런 텀이 왜 필요하냐? 뭐 기본 그 미분에 관한, 그러니까 곱의 미분에 관한 라이프니스 룰을 이 코베런트 데리버티브 또는 커넥션이라는 게 존중을 해주길 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네 번째 성질이 의미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만약에 네 번째 성질에서 요 지금 제가 밑줄 친 마지막 텀이 없었다면 두 개의 벡터를 집어넣어서 제3의 벡터가 나오는 거고 선형식성이 완벽하게 만족이 되는 거니까 이 코베런트 데리버티브 내지는 커넥션이 텐서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 마지막 텀, 밑줄 친 이 텀 때문에 이 커넥션은 그 자체가 텐서를 정의하지는 못해요. 뭐 그렇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그렇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해둘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뭐 기왕 말이 나온 김에 지금 위에 네 가지 성질을 만족시키는 무엇인가가 있으면 그거는 커넥션을 정의를 하는 거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강조한 것처럼 하나의 매니폴드 위에 두 개 이상의 매트릭을 도입하는 게 가능한데, 마찬가지로 하나의 매니폴드 위에 두 개 이상의 커넥션을 도입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다른 커넥션을 두 개를 도입을 했다고 쳤을 때 여기 적은 식으로 이 1번 커넥션과 2번 커넥션의 차이 같은 걸 계산을 하면 저 ABCD 성질 중에서 네 번째에 나왔던 저 밑줄 친 스칼라 함수에 미분 걸리는 텀은 커넥션의 자세한 모양이랑 상관없이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캔슬 되고요. 그래서 두 커넥션의 차이는 1,2 텐서를
정의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방식의 정의, 주로 이제 수학 교과서에서 나오는 방식의 정의인데, 이 방식의 장점 중에 하나는, 이거는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제너럴 코베니스를 만족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좌표계에서 적느냐에 따라서 뭐 모양새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특정 좌표계에 의존하지 않는 충분히 인트린식한, 그러니까 충분히 그 코디네이트 인디펜던트한 매니폴드 자체 그리고 커넥션 자체의 성질에 충실한 정의인데요. 근데 뭐 우리가 실제로 계산을 하려고 하면 손으로 계산을 하든 컴퓨터를 동원해서 계산을 하든 좌표계를 도입을 뭐 안 할 방법이 없거든요. 결국은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특정 좌표를 잡고 그럼 그 좌표에서 벡터 필드라는 거는 이제 모든 가능한 편미분들의 집합으로 정의를 했으니까 이 각 방향, 각 좌표 방향 편미분을 일종의 이제 베이시스 벡터로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베이시스를 기준으로 저 커넥션의 내용을 밝히는 그 계수들을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지금 제가 이런 노테이션을 도입을 하고 있는데 저 노테이션의 의미는 뭐냐면 이 A라는 그러니까 A번째 베이시스 벡터 방향으로 B번째 베이시스 벡터를 미분했을 때 나오는 커넥션 그러니까 미분의 결과를 쓰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원래는 이 A라는 베이시스 벡터를 전체적으로 밝혀줘야 맞지만 그냥 노테이션의 편의상 첨자 A만 여기다 써도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자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커넥션의 내용이 뭐가 됐든지 간에 이 결과는 제3의 벡터잖아요. 그럼 그 제3의 벡터를 다시 베이시스로 분해를 해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뭐 이런 식으로 쓰곤 하는데요. 여기 이제 E sub C라는 게 그 벡터고 얘를 기준으로 스팬을 하는 거고 앞에 두 개의 첨자가 있었고 이 세 번째 첨자를 기준으로 스팬을 하는 거니까 거기 나오는 개수들은 총 3개의 인덱스를 끌고 다니는 개수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익스트린식 지오메트리를 참고하면서 적당히 만들어냈던 개수랑 일단 형식적인 모양이 좀 어느 정도 비슷하다는 거를 눈치를 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 벡터들이랑 듀얼 벡터들이랑 그 페어링을 이룬다는 사실을 이용을 하면 지금 왼쪽에 적은 거랑 정확히 같은 결과를 살짝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쉽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x 방향으로 y를 미분을 했다고 쳤을 때 이걸 이제 베이시스를 기준으로 다시 쓸 수 있을 텐데요. 조금 계산을 해보면 x 방향은 그냥 전혀 특이한 거 없이 선형성이 유지가 되니까 개수를 다 밖으로 처음부터 뽑아낼 수 있고요. 반면에 y 방향은 저 라이프니스 룰을 존중을 해야 되니까 저 개수 y sub b, y super b에 미분 걸린 거와 뒤에 베이시스 벡터에 미분 걸린 것들로 분리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위에서 그 커넥션의 정의에 들어오는 성질들을 부분 계속 이용을 해주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베이시스 벡터에 미분 걸린 것들을 위에서 도입한 커넥션 코에피션트들을 사용해서 다시 표시를 해주면 그리고 뭐 더미 인덱스는 뭐 B로 쓰든 C로 쓰든 적당히 편리한 대로 쓰면 그만이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줄 수가 있는데요. 이게 최종 결과고요. 보통 이제 많은 물리책에는 이 결과를 개수들의 모임을 그냥
이런 식으로 쓰곤 하는데 YC의 앞에 이제 A 방향 미분 이런 식으로 쓰곤 하는데 뭐 그냥 오해 소지가 없으면 이렇게 써도 그만이긴 하지만 예, 굳이 따지자면 저기 오해 소지가 조금은 있는 셈인데 뭐냐면 그러니까 y라는 벡터를 A 베이시스 벡터 방향으로 미분한 거에 C번째 컴포넌트인 건데 굳이 엄밀하게 따지자면 지금 제가 오른쪽에다 쓴 거가 왼쪽에다 쓴 거보다는 좀 더 좋은 표현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왼쪽에 쓴 표현은 그냥 YC라는 컴포넌트 하나 자체가 미분 대상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 위에 괄호 안에 있는 걸 보면은 YC번째 컴포넌트 자체에 미분이 걸린 거 플러스 예, 다른 컴포넌트들과 뭔가 매트릭스 곧 비슷한 식으로 연결된 텀이 하나 더 있단 말이죠. 그래서 YC 자체를 미분한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컴포넌트들을 미분을 하면서 이제 같이 묶어서 취급을 한다는 건데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자면 이 오른쪽 표현이 더 바람직한 표현이지만 어차피 사람들 사이의 약속이니까 왼쪽식으로 써도 오른쪽식으로 이해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벡터의 미분은 이제 잘 정의를 했고요. 우리가 뭐 벌써 이제 벡터, 코벡터, 텐서 얘기하는 게 대략 세 번째쯤 되는 건데 그동안 이제 점점 경험이 쌓이면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익숙해지고 있겠지만 벡터에 대해서 규칙을 한번 잘 정하면 코벡터, 텐서 쪽으로 규칙을 확장하는 건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벡터의 미분을 잘 할 수 있게 됐다고 쳤을 때 그럼 일반적인 텐서의 미분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곱의 미분에 관한 라이프니츠 룰이 텐서 프로덕트 또는 뭐 컨트랙션 우리가 텐서 관련돼서 하는 모든 종류의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다 잘 유지가 되도록 해라라고 요구를 하면 그냥 그 이상의 문제는 전혀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텐서 프로덕트가 그러니까 두 개의 텐서가 있고 텐서 프로덕트가 있을 때 라이프니츠 룰이 전체적으로 만족시키도록 요구를 하면 다 잘 되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면 뭐 스칼라도 뭐 일종의 0,0 텐서라고 본다고 치면요. 그럼 아까 위에서 먼저 얘기했던 라이프니츠 룰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커넥션의 디파이닝 프로퍼티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건데 그것도 이제 그냥 말만 정확히 같은 내용을 말만 바꿔서 쓰자면 스칼라에 대한 코베런트 데리버티브는 그냥 전에 정의했던 디렉셔널 데리버티브랑 같은 걸로 치자라고 얘기를 하면 같은 수식을 살짝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텐서 프로덕트뿐만 아니라 저 컨트랙션에 대해서도 라이프니츠 룰이 만족되기를 만약에 요구를 한다고 치면 그러면 탄젠트 스페이스에서의 베이시스 벡터와 코탄젠트 스페이스 베이시스 벡터들이 페어링을 이뤄서 우변에 이제 크로네커 델타가 나오는데 이제 좌변 우변 뒤집어가지고 크로네커 델타의 미분을 취하면 그 미분이 뭐든 간에 크로네커 델타는 1 또는 0이니까 미분하면 무조건 0이겠죠. 그 결과가 이제 우변에서도 재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라이프니츠 룰이 계속 유니버설하게 잘 성립하기를 요구를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두 텀으로 갈라져야 될 거고요. 여기 이제 탄젠트 스페이스 쪽, 벡터 쪽 코베런트 데리버티브는 적당히 이미 정의를 했으니까 이 두 개의 합이 0이 된다는 사실로부터 요 코벡터 쪽 미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결정을 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한 줄만 더 쓰면 일단 이 첫 번째 텀은 아직 잘 모르는 걸로 놔두고 두 번째 텀은 위에서 이미 저 감마 ABC라는 노테이션을 도입을 해서 썼으니까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거를 다시 쓰면 코벡터의 일반적인 코베런트 데리버티브는 이 윗줄에서 두 텀이 캔슬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역시 이제 라이프니스 룰과 뭐 그 컴포넌트 전개들을 다 충분히 활용해서 쓰면 일반적으로 어떤 코벡터가 있었을 때 컴포넌트들을 다 나열을 하면 방금 적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적힌다라는 거의 결론에 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모든 텐서 타입에 대해서 어떤 텐서든 이런 식으로 이제 베이시스 전개가 가능한데 어떤 텐서 타입이든 라이프니스 룰만 계속 적용을 하면 그러니까 벡터 쪽 인덱스를 가지고 있느냐, 저 코벡터 쪽 인덱스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이제 사인이 뒤집히고 뭐 인덱스 위치가 좀 바뀌긴 하지만 그냥 인덱스 있는 것만큼 계속 저 커넥션 코에피션트를 갖다 붙여서 곱하고 더하고 해주면 된다고요. 예컨대 1,1 타입 텐서가 있다 그러면 그냥 컴포넌트 미분 그 다음에 이제 저 벡터 인덱스처럼 생긴 거 달고 있는 거에서 이렇게 생긴 텀 하나 그 다음에 저 코벡터 인덱스처럼 생긴 거에서 이렇게 생긴 거 하나 이러면 답이 된다고요.